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 기전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걸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전력의 정의 자체를 좀 부실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올려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어떤 설명을 드릴 것이냐. 전류밀도 J와 단위 전하가 받는 힘, 그 사이 관계를 설명드릴 건데,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류밀도는 말 그대로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의 개념이죠. 그냥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밀도를 정의할 수 있었고, 그건 지금에 띄어드린 배너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피 전류 밀도,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하가 받는 그 전하량으로 나누어준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전자기력의 경우는 그럼 뭐가 될까요? 그죠? 스몰 f라는 건 QE 플러스 QVB. 이때 그 전기장이라는 건 지금의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쿨롱의 법칙 때문에 F는 QE에서 Q를 나눠주니까 E가 된 거고.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쿨롱의 법칙 때문이고 전기장. 이건 자기장에 대한 힘이라서 지금의 배너, 그러니까 로렌츠 힘을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자기력과 전기력을 받으면 단위 전하를 나눠주면, 전하량을 나눠주면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이 될 텐데, 그거에 도전율. 도전율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항이 역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저항이 역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도전율이 높을수록 전기 전도가 잘 돼서 저항이 약한 거예요. 저항이 거의 없다고 볼 때 전도도는 매우 높아요. 이 시그마라는 게. 반대로 저항이 매우 높아서 전기가 덜 잘 흐르게 되면 별로 잘 흐르지 않는 거죠. 전도도가 낮은, 시그마 낮은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항은 이제 거의 0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의 속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전하의 속력이 웬만하면 그 이런 항보다 매우 작은 값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사실 오의 법칙이죠. 오의 법칙이라는 건 V는 IR이었는데 그게 사실 같은 의미라는 거를 제가 제어 계측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은 굳이 참고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게 V는 IR이랑 같은 의미더라. 왜냐하면 결국 전기장은 V랑 관련이 있고 전류밀도는 I란 전류와 관련이 있고 시그마라 도전율은 전도도는 비저항, 저항이랑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V는 IR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 같은 의미로서 드루드 모델이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게 오의 법칙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오의 법칙뿐만 아니라 원래의 수식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에 전도도를 곱한 게 전류 밀도라는 그런 수식의 정의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 전도가 잘 되면 전류가 잘 흐르고 뭐 이런 관계를 뭐 힘을 많이 받더라도 전도도가 낮으면은 전류 밀도가 덜 흐르는 더 잘 흐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수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게 되죠. 자, 이번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앞서 배운 정의를 지나서 회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회로이론 시간은 아니지만 꼭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회로이론 재생 목록에 설명드린 걸 모르셨더라도 일반 물리나 이런 데서 보면 회로 내에 이런 직렬 연결된 하나의 폐회로에서는 전류가 모든 곳에서 같다는 거 아시나요? 뭐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점으로 해볼까요? 이 점에서는 들어온 전류가 나간 전류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 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전류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사라지는 일이 없으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면 똑같을 거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궁금증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전류가 이런 데서 뭉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좀 더 모여 있거나 전하가 모여 있어서 전류가 또는 들어오는 전류가 나가는 전류보다 더 많아서 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걸 전류가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는 회로 어디에서나 같다는 게 사실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다 전류가 모두 고르게 퍼져 있는 경우인데 제가 드린 질문처럼 만약에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서 전류가 더 흐르다가 여기서 덜 흘러서 사실은 들어온 전류가 나간 전류보다 많아서 전하가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보면 제가 두 번째 띄워드렸던 배너였죠. 그 쿨롱의 법칙 때문에
같은 부호의 전하는 서로 밀쳐내는 성질을 기억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이 도선에는 같은 부호의 전하가 흐르는 걸 전류로 정의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기장을 내뿜게 된다는 거죠. 그 전기력을 받아서 쿨롱 폴스 작용될 테니까 전기장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전기장도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겠죠. 왜냐면 소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좀 비교적 더 큰 변화량이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 들어온 전류는 감속시키고 감속이 되겠죠. 좀 속도가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전류가 이렇게 올려다가도 여기 낮아져서 저지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는 적었던 전류량이 어차피 전기장 때문에 강화되면서 가속되면서 전류가 어쨌든 고르게 퍼진다는 원리를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뭐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고르게 퍼지는 과정이 전기장 덕분에 작용되기 때문에 전류는 해로 어디에서나 같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양이 똑같아지도록 잘 순환하게 하는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의미가 있는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회로에서 전류를 몰아내는 힘, 그게 사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로에서 전류를 몰아내는 힘은 단위 전하가 받는 힘 그 자체고, 그죠? 전하의 흐름이 전류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아야 전류를 몰아낸다는 거고, 그 힘이 이 F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수식에서 봤던 J는 시그마 F, 그 F를 말하는 건데, 이 스몰 F는 전지에서의 작용되는 힘, 전지 내에서 전하에 작용하는 힘과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렇게 밀쳐내는 고르게 퍼지게 만드는 그 전기장을 더한 그런 합산한 값으로 회로의 전류를 몰아내는 힘 F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할 수도 있어요. 힘인데 왜 전기장만 넣느냐? QE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전기장만 써야 되는 거죠. 혹시 헷갈리신다면 두 번째 띄워드렸던 그 배너 영상 꼭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전력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정의가 되는 건데, 스몰 f라는 이 회로에서 전류를 몰아내는 힘을 한 바퀴, 예를 들면 이 폐회로 같은 경우는 폐곡선, 그러니까 폐회로에 대해서 한 바퀴 돌려주면 그게 바로 이 적분 기호잖아요. 그래서 스몰 f를 이렇게 DL에 대해서 폐경로에 대해서 한 바퀴 돌려주면 그런 회로에 대해서 기전력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의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이 0이기 때문이죠. 지금 스몰 f라는 건 F 소스 전지에서 받는 이 전지 내부에서만 받는 그 작용되는 힘과 전기장을 합산한 결과인데 그러면 적분의 선형성 때문에 각각을 적분한 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기장을 폐곡선에서 적분한 거는 지금의 배너, 마지막 배너가 될 것 같은데 선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이 보존장이라는 걸 제가 많이 설명드렸듯이 그 전기장은 보존장이죠. 보존장은 전위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선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해경로에 대한 선적분이 0이에요. 물론 다음 영상에서 배울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는 이거가 다른 꼴로 변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냥 정전기학 전자기학에서의 전기장 보존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0인 게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하여서 기전력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정의 내리게 되면 나중에 이걸 우리가 써먹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적인 기전력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내부 저항이 없는 전지가 바로 이상적인 기전력 원이죠. 그 내부 저항이 없다는 거는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특성, 뭐 예를 들면 전도가 매우 잘 되는 그런 건 매우 좋은 성질이고 우리가 목표치에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극한적인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상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내부 저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없는 전지는 이상적인 건데 그 상황에서는 J는 시그마 F라는 아까의 수식을 봤을 때 그리고 양변에 시그마라는 그 전도도의 스칼라 나눠주면 그리고 벡터 크기를 구해주면은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내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는 거는 전도가 매우 높다. 전도도가 매우 높아서 시그마는 무한대라는 말과 동치고 그래서 시그마 분의 J는
0에 가까워져서 F는 결국에는 극한적인 상황, 이런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스몰 f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내부 저항이 없는 전지에서는 전지가 여기, 즉 F 소스라는 것이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랑 같겠죠. 네, 왜냐면 스몰 f가 0이니까 이거를 0으로 두면 이 F 소스와 이의 합이 0이 된다는 거는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나중에 F 소스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대입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살펴볼 거는 이 전 위가 예를 들면 전기장에서 이 A가 2점이고 B가 2점이라고 했을 때 선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전위의 정의고 전위의 정의는 전위 1, 2, 3편이 있는데 그냥 고정 댓글에 써드릴게요. 그러면 그 수식에서 우리가 봤듯이 전자계 원에서 봤던 내용에 따르면 전기장을 어떤 특정 구간에서 선적분해주면 그 양단에 전위가 되잖아요. 전압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식을 왜 대입할 수 있나요? 그죠? 이상적인 내부 저항이 없는 전지에 대해서는 이게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로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A나 여기 B나 전지 때문에 전압차가 있는 거지 도선의 어떤 특정 위치 때문에 달라질 일은 없죠. 여하튼 이 A는 B라는 이런 아래 끝과 윗 끝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기 전에 이걸 대입을 해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원래 전기장의 그런 음의 경도에 대한 그러니까 V의 음의 그레디언트로서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를 제가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랑 네, 보이시죠? 이거랑 상쇄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이건 그리피스 교재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참고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데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F소스라는 자체가 이 전지에서 정의되는 그 힘을 말하는 거고 원천이 되는 말 그대로 소스의 force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회로 바깥에선 다 0이겠죠? 그렇죠. 회로 바깥에서 전지에 의한 힘이 소스에 의한 그 정의되는 힘이 존재를 안 하니까 바깥으로 연결해버리면 어차피 다 0일 거기 때문에 0인 거는 적분의 기여도가 없으므로 차라리 그냥 다 폐회로에 대해서 적분해 준다고 치면 이게 여기 있는 V랑 연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V는 이 F소스의 폐경로에 대한 선적분인데 그거는 애초에 뭐랑 같냐면 이게 기전력이잖아요. 기전력의 정의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을 주실 것 같냐면 왜냐면 이게 F소스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선적분하면 0이라면서요. 그럼 0 나와야 되죠.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우리가 지금 이걸 대입한 거는 네, 이상적인 기전력원 내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가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대입할 수 없죠. 이거는 바깥, 이 폐경로 전체에 대해서 선적분 해주는 거에 그걸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수식을. 이 수식은 전지 내부에서만 작용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을 대신 대입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폐로는 바깥까지 다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트릭을 좀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사실 기전력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지의 기능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기전력과 기전력이겠죠. 기전력이라고 정의된 이런 영향을 영향력과 같은 전이차를 만들려고 유지를 한다는 그런 기능을 전지가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양단의 전압차인데 V가 그거랑 기전력이 같도록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거는 회로에서 전류를 몰아내는 영향력, 그러니까 힘을 적분한 거니까 그런 영향을 같은 크기를 갖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전지가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전력의 정의를 지난 제가 버전에서 영상을 내리고 그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새로 찍는 거였죠. 이제는 제가 원래 드렸던 설명은 그대로 다시 드릴 거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전력. 을 영어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부르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왜냐하면 전기적으로 동력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일렉트로가 전기적인 거고 모티브는 원천, 동력이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고 폴스는 힘이죠. 그래서 기전력인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게 기전력이고 그 정의가 F를 선적분 해준 것이다. 페이로에 대해서 해준 거라면
그걸 줄여서 EMF라고 부를게요. 근데 앞에 모셔널을 붙여보면 이게 운동에 의한 기전력, 운동 기전력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렌츠 힘을 다시 떠올려 보죠. 로렌츠 힘이라는 거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전하가 있다면 그 전하는 힘을 받는다. 그게 바로 로렌츠 힘이고 그 방향, 힘을 받는 방향, 가속되는 방향이 이 외적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기전력을 살펴봤을 때 전지가 있고 그게 사실 기전력이라는 부분을 결과로 내놓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를 해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고르게. 여러분이 표기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살 꼬리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화살의 머리, 우리의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을 우리가 쏘는 입장이라면 화살의 꼬리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만약에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뭐 내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화살의 머리, 이 뾰족한 부분이 보일 테니 점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른쪽 같은 경우가 아니라 지금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설명을 드려보면 그 상황에서 이 도선을 속도 V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도선에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전에 기전력이라는 걸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걸 하나하나 연결지어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입실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몰 f라는 거는 결국엔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로렌츠 힘이 Q를 붙여서 V와 B를 외적한 거지만 그냥 속도와 비를 자기장을 외적하면 그거는 그냥 단위 전하당 힘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기전력의 정의에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전하량을 나눠준 거니까 단위 전하당 힘을 적분한다. 그게 바로 기전력의 정의고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는 사실 놀랍게도 VBH라는 걸로 간단하게 나와요. 언제? 이 높이가 H라는 폭을 가질 때. 이게 왜 그러냐면 V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니까 오른손을 이 방향으로 펼치고 이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는 방향이니까 굳이 뭐 3D는 아니지만 2D를 3D처럼 표현하자면 이렇게 감싸면 되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V 방향으로 오른손을 펼치고 자기장 방향으로 모니터 방향으로 또는 폰 화면 방향으로 감아져 보면 그 오른손을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어딜 향하나요? 그렇죠. 위를 향하죠. 그러면 위를 향한다면 이 DL이라는 폐경로에 대한 선적분에서 경로는 네 가지가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자기장은 여기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왜냐하면 자기장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장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이 방향만 남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명드렸듯이 로렌츠 힘이라는 그 방향이 이 방향으로 우리가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럼 DL이라는 것 중에 이거랑 이거는 직교하니까 0이 돼서 적분의 기여도가 없죠. 그래서 이것만 남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V와 B의 크기와 H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내적의 선적분의 의미니까 VBH가 결과로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BH는 입실론이랑 같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인트가 아니라 속도를 움직여 보니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전지가 없는데도 움직이기만 했는데도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면 저 기전력이 생긴다. 자세하게 보기에 좀 작게 쓸게요. 그러니까 입실로는 VBH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고르게 퍼진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에 대해서 자속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속이라는 건 어떤 특정 면적에 대해서 자기장에 대한 면적에 있어서의 플럭스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플럭스라는 거는 마치 가우스 공면 잡는 게 아니더라도 임의의 뭐 열린 공면도 되고요. 그런 면적에 대해서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을 구한다 그런 개념인데 헷갈리시면 뭐 질문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나마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때 이 X방향이라는 그 길이를 결정을 할 거고요. 정의를 할 건데 이 X방향의 길이라는 그 X라는 건 뭐냐? 보시면은 원래의 길이가 X라면 X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감소를 하게 되는 길이가 X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V만큼 움직였을 때 X는 왜 감소하느냐? 당연히
여기 자기장이 포함된 부분의 길이를 그 가로 길이 도선을 길이를 x라고 정의를 한 건데 속도를 일로 방향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선속이 도선에 대해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x는 감소하고 그 감소하는 비율의 음의 값이 속도가 되겠죠. 만약에 x가 증가한다면 속도가 dx dt가 되겠지만 네, 일정한 속도라면 일정한 속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이 식은 맞게 되죠. 자, 그런 부분을 잠시 염두에 두고 자속을 계산을 해보고 다시 이걸 적용을 시킬게요. 이게 수식을 나중에 쓰게 될 건데 자속이라는 것도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자속을 뭐 면적분 해주고 벡터장에 대해서 중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뭐 문제풀이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장은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고 면적 법선 벡터도 그 방향으로 이렇게 면적 법선 벡터가 면적의 법선인 방향, 수직인 방향이니까 또 이것도 우리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서 자속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BHX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폭이 h니까 h 곱하기 이 길이가 x죠. 그러니까 x를 변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b라는 자기장과 면적을 hx로 보면 그게 bhx다. 제가 지금 x를 계속 이렇게 써놔서 죄송한데 줄여놓은 길이를 x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x는 자기장이 포함된 자기장이 흐르는 그런 플럭스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이 가로도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HX가 자속이라는 걸 이용하면 결국 이런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자기장도 고르고 H는 당연히 안 변하고 고정인 도선의 길이가 안 변한다고 가정했으니까요. 그리고 X가 변하니까 DX, DT라고 쓸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X가 변화함에 따라 자속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갈수록 이 도선 영역이 자속이 면적이 줄어듦으로써 면적이 변함으로써 자속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dx/dt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바탕으로 마이너스 v라는 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vbh가 되고 아 이게 뭡니까? 그죠? 입실론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 dphi dt라는 그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입실론이라는 것에 음의 부호를 붙인 거랑 같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즉 운동 기전력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동 기전력의 개념이고 전자계 교재를 참고해 보면 선속 규칙, 플럭스 룰이라고 하는 그런 선속에 대한 규칙이라고 해서 선속 규칙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입실론이라는 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하를 몰아내는 힘을 폐회로에 대해서 선적분해 준 건데 사실 그 힘이라는 게 이 자속의 변화함에 따라서 즉 우리가 속도 v만큼 도선을 당겨주니까 자속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기전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한 또 그림을 통한 이해를 더불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